코피가 자주 나요. 고령자에게 흔한 코피의 원인과 대처. 어, 또 코피야? 75세 김할머니가 화장지를 코에 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째였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 많이 하고 계신가요? 코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부 요즘 코피가 자주 나요. 나이 들수록 흔해지는 증상. 제가 지난주 동네 경로당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둘러앉아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아이고, 나도 요즘 코피가 자꾸 나와서 걱정이야. 어머, 나도 그래.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돼.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60%가 코피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코피라고 하면 아이들이나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이가 들어보니 오히려 더 자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코 안쪽 점막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치 오래된 벽지가 조금씩 갈라지고 벗겨지듯이 우리 콧점막도 세월과 함께 약해집니다. 특히 혈관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지게 되죠. 72세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코를 세게 풀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살짝만 만져도 피가 나와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병원에서 나이 때문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때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코피가 더 자주 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원인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부 건조한 코점막, 코피의 시작. 겨울철이면 더욱 심해지는 코피, 그 주범은 바로 건조함입니다. 우리 코 안쪽은 항상 촉촉해야 정상이에요. 마치 꽃에게 물이 필요하듯 코점막에게도 적절한 습도가 생명줄과 같거든요. 69세 이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겨울만 되면 코피가 줄줄 나와서 정말 고생했어요. 난방을 틀어놓으면 집안이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깍깍 마르고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왔죠. 가습기를 사고 나서야 좀 나아졌어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콧점막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러면 점막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갈라져요. 마치 오래된 가죽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계절 변화에 따른 습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 난방기구들도 문제예요. 전기 히터, 온돌, 에어컨 모두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죠. 특히 밤새 난방을 틀어두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바짝 마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코를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건조함의 무서운 점은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코가 마르면 답답해서 자꾸 만지게 되고 만질수록 상처가 나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건조해져서 다시 터지는 거죠. 마치 입술이 트면 자꾸 혀로 핥게 되는 것처럼요. 3부. 자주 후비는 습관이 코를 망칩니다. 무의식 중에 자꾸 코를 후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특히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손가락이 코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77세 최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 보니 자꾸 코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코딱지가 생기면 떼고 싶고 뭔가 답답하면 후비고 그러다가 어느 날 피가 줄줄 나와서 응급실까지 갔어요. 코 후비기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손톱으로 점막에 상처를 내기 쉽거든요. 나이가 들면 손톱도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데 이런 손톱으로 연약한 콧점막을 건드리면 당연히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둘째,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우리 손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코를 후비면서
이 세균들이 코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더욱 약해지고 결국 코피가 더 자주 나게 됩니다. 셋째, 습관적 후비기는 점막을 계속 자극해서 만성적인 손상을 일으켜요. 마치 같은 자리를 계속 긁으면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처럼 코도 계속 후비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코가 건조해서 코딱지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코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면 아직 아물지 않은 점막까지 함께 뜯어져 나가면서 출혈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손수건으로 살살 닦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반복적인 자극은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사부, 고혈압과 코피의 관계. 혈압이 높으면 코피가 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알아볼까요? 68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혈압을 재보니 190이 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 때문에 코피가 난 게 아니라 코피가 나서 놀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올랐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고혈압 자체가 직접적으로 코피를 유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혈압이 매우 높을 때는 코피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지면 이미 약해진 콧점막의 혈관이 터지기 쉬워지거든요. 더 위험한 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코피가 날 때예요. 평소보다 혈압이 높으면 출혈이 더 심해지고 멈추기도 어려워져요. 마치 수도 압력이 높을 때 파이프에 구멍이 나면 물이 더 세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73세 박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에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코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금방 멈출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훨씬 높았어요. 병원에서 혈압을 조절하고 나서야 코피가 멈췄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했을 때,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갔을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더 올라가면서 코피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고혈압 약을 갑자기 끊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혈관에 무리가 가요. 이때도 코피가 날 수 있으니 꼭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약을 드세요. 5부. 항응고제, 아스피린 복용 중이라면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혈전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죠.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에는 정말 중요한 약이지만 코피와 관련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71세 이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심장 수술 후에 와파린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코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금방 멈췄을 텐데 이번엔 1시간이 넘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급하게 응급실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와파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이에요. 하지만 이런 효과 때문에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물에 희석된 물감이 더 잘 번지는 것처럼 묽어진 피는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INR이라는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시죠.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출혈 위험이 커져요. 보통 2.0에서 3.0 사이가 적정 범위인데 3.5를 넘어가면 코피가나 잇몸 출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항응고제들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들은 와파린보다 편리하지만 코피가 날 때는 똑같이 주의해야 해요. 75세 정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스피린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코피가 나면 예전보다 오래 계속돼요. 그래서 평소에 코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요. 코 후비지도 않고 너무 세게 풀지도 않고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코피가 날 때 대처법도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지혈법으로 10-15분 눌러도 멈추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코피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그렇다고 무서워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약이거든요. 대신 평소에 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코피가 나면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6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위험 신호. 그냥 코피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빈도와 양이에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코피가 나거나 한 번 날 때마다 많은 양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해요. 74세 조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씩 나왔는데 점점 자주 나고 양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코 안에 작은 혹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색깔과 농도예요. 선홍색이 아닌 검붉은 색의 피가 나오거나 피에 덩어리가 섞여 나온다면 단순한 코피가 아닐 수 있어요. 또한 콧물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동반 증상이에요. 코피와 함께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귀 먹먹함 등이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67세 한 할머니는 코피와 함께 머리가 아프고 귀가 먹먹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지속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해도 20분 이상 멈추지 않는 코피는 위험해요.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부위예요. 보통 코피는 코 앞쪽에서 나는데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코 뒤쪽에서 나는 거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할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또한 다른 부위의 출혈과 함께 코피가 난다면 혈액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몸에 멍이 잘 들거나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인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76세 윤할아버지는 코피가 나면서 동시에 잇몸에서도 피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양치를 잘못했나 했는데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혈소판 수치가 낮았어요라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7부. 코피가 날 때 올바른 응급처치.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잘못된 방법으로 처치하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시는데 이러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구토를 유발하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코에 휴지나 솜을 깊숙이 박아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빼낼 때 상처를 더 낼 수 있어요. 72세 김할머니는 코피가 나서 휴지를 콧구멍에 꽉 눌러 넣었는데 빼낼 때 더 많은 피가 나왔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1단계 우선 침착하세요. 당황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2단계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3단계 코의 부드러운 부분 콧방울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적당한 압력으로 10-15분간 계속 눌러주세요. 4단계 입으로 숨을 쉬세요. 코로 숨 쉬려고 하면 압력이 떨어져서 지혈이 잘 안 돼요. 5단계 목 뒤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대주세요. 차가운 온도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에 도움이 돼요. 70세 박할머니는 처음엔 무서워서 계속 코를 만지고 휴지로 닦았는데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금방 멈춰요라고 말씀하셨어요. 15분 정도 눌러도 멈추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코피가 멈춘 후에도 몇 시간은 조심해야 해요. 세게 코를 풀거나 뜨거운 음식을 드시거나 목욕을 하면 다시 터질 수 있거든요. 8부.
예방을 위한 코 건강 습관. 코피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코피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절한 습도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는 것도 좋아요. 78세 최할머니는 가습기를 사고 나서 코피가 확실히 줄었어요. 특히 겨울철에 효과가 커요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코 안쪽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바셀린이나 코 전용 보습 연고를 면봉에 묻혀서 코 입구 부분에 살살 발라주면 돼요. 하루에 2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코를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코를 풀 때는 한쪽씩 살살 풀고 절대 양쪽을 동시에 세게 풀지 마세요. 또한 코를 후비는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손톱을 짧게 깎아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시면 몸 전체적으로 촉촉해져요. 코점막도 마찬가지로 촉촉해지죠. 다섯 번째,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겨울철에도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게 하면 공기가 건조해져요. 여섯 번째, 금연하세요. 담배 연기는 코점막을 자극해서 건조하게 만들어요.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해로워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려서 코피 위험을 높여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74세 정할아버지는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일주일에 2에서 3번 나던 코피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정말 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코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코피는 단순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예요. 기억하실 점들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자주 나는 코피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보세요. 둘째, 건조함이 가장 큰 적이니까 습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셋째, 코 후비는 습관을 고치시고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넷째,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코피가 날 때는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평소 코 건강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